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5월 토익 데뷔 특강 인사드리게 됐고요. 또 열심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휴일도 많은데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이 특강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는 이렇게 됐고요. Part 5 15문제 정말 중요한 것들 잘 뽑았고요. Part 6는 한 세트를 준비했는데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보면 있을 정말 활용될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문제 풀고 올 테니까요. 문제 띄워보시면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파워5 풀기 앞서서 팁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몇 가지를 좀 뽑아놨는데 제가 오프라인이나 또는 우리 불나방에서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포인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최선의 문법 공부는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어휘만 달달 외우시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오는데요. 그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묻는 문법이 18챕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정리는 꼭 하셔야 돼요. 하지만 쉽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저희 인강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출 어휘 위주로 암기하셔야 돼요. 영어는 참 많지만 토익 시험은 RC 기준으로 한번 시험 보시게 되면 RC 단어가 1000개에서 1300개가 나오는데 적진 않죠. 하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화 공부를 몇 년 했던 간에 토익 시험을 볼 거라면 토익에 나오는 기출 어휘를 정리하니까 기출 어휘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외워가는 과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쉬운 문제도 3초만 해석을 더하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말 뭐 한 600, 700만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900 이상을 못 필요하신 분도 계실 텐데 토익 시험은요 분명 간단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 같지만 함정을 파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내가 좀 쉽게 풀 것 같아도 한 3초만 해석을 좀 해보시면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RC가 뭐의 약자예요? Reading Comprehension이기 때문에 결국 읽기를 묻는 거기 때문에 문법과 요령도 중요하겠지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풀릴 것 같아서 3초는 꼭 해석을 해보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요건 저랑 공부를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오답 노트는 Part 5 공부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년간 토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공부할 땐 다 틀려도 돼. 근데 틀린 거를 또 틀리지 않아야 점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지금 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답 노트를 해보셨죠? 그 방식대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뭐 서칭을 해보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Part 5는 오답 노트를 꼭 정리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도 얘기한 부분인데 격언 리딩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건 어휘 문제건 요령 문제건 간에 풀고 나서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다음에 나오면 내가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좀 응용이 돼도 풀 수 있으니까 많이 읽는다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팁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잘 고르셨나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답은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명사 자리 문제입니다. 뭐 매번 시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잘 고르셨을 것 같고 일단은요 보시게 되면 이 보기 안에 명사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subscribe는 구독하다는 동사인데 시하고 뒤를 보면 er이 붙어 있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동사 뒤 er이 붙으면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명사니까 주로 사람으로 쓰이죠. 얘는 구독자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복수고요. 얘는 단수인데 빈칸 뒤를 봤더니 to부터 여기까지는 전명구, 전차 플러스 명사거든요. 공부 좀 하셨죠? 전명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소거해도 되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동사가 있고 그 앞에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사 두 개 결정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팁으로 준비한 건 뭐냐면 수일체예요. 여러분 토익 공부 좀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셨죠? 단수주어, 단수동사, 복수주어, 복수동사, 단수동사, 복수주어 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쉽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수일치라는 걸 하는데 우리 주어 자리에 보통 뭐 넣기로 했어요? 명사 넣기로 했죠. 오케이? 명사가 복수는 뭐가 붙어요? s가 붙죠. 그럼 동사 뒤에 s가 안 붙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명사가 단수면 s 안 붙죠. 그 s가 뒤로 간다. 동사 뒤로 가는 이렇게 거꾸로의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receive니까 s가 안 붙었죠. 그럼 주어 s가 붙어야 되므로 다 뭐로 결정하셔야 돼요?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거라면 해석할 수 있겠죠. 구독자들인가? 구독자 한 명인가? 하지 마시고 수일치 기본 개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틀리셨다면 틀릴 수도 있겠네요. 자, 보시면 ABC를 봤더니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문법부터 얘기할게요. 빈칸 앞에 명사 보이시죠? customer, 고객이란 명사인데 지금 명사 뒤에 명사를 또 쓰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복합 명사입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뭐 토익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복합 명사는 명사 두세 개가 붙어 있고 중요한 종류 묶어서 외워야 되고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내가 외운 짝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중요한 또 팁을 너무 이거 데비트가 너무 많은 팁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팁을 드리면 복합 명사는요. 명사 두 개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명사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고 중간에 for를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면 복합 명사로 가능하다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ccount number, 계좌번호죠. 해석은 number for account, 계좌에 대한 번호. 이게 말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고객이라는 명사가 있고 여기 명사를 넣을 거잖아요. 그럼 해석은 빈칸 for customer, 빈칸 for customer니까 고객을 위한 빈칸을 improve,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답은 C로 결정하셔야죠. 그죠? 고객에 대한 만족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satisfaction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명사는 이 포인트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하나만 더요. 제가 초반에 이거 할 때 지금 살짝 멈칫했던 게 여기 만약에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였다면 여기 명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분사를 넣고 싶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복합 명사인 게 분명한 이유는 물어볼게요. customer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customer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혼자 못 쓰거든요. a customer 또는 customers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붙었죠. 왜? 복합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기억하셔서 지금은 어휘 문제지만 문법 문제였다면 그 포인트로 복합 명사 자리구나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포인트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지금 5월 달인데 3월, 4월, 5월까지 굉장히 좀 핫한 문제입니다.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시험에서 그런 포인트인데 빈칸 뒤에 보시면 few의 비교급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앞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강조 부사이기 때문에 답은 얘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비교급 뭐 er이나 뭐가 붙은 비교급을 꾸며주는 강조 부사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얘를 잘 꾸미는데 얘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왠지 비슷할 것 같은 뭐 very나 to 같은 경우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비교급 강조부사로 암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비교 강조부사니까 more를 붙여서 같이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much more, far more, even more, still more, a lot more. 같이 해보실래요? 자, 보시고 share. 자,
much more, far more, even more, still more, a lot more. 한 번만 더 share. 자, much more, far more, even more, still more, a lot more. 오케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뭐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따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따라 하신 분은 그래도 한 문제 더 시험에서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붙으면 훨씬 더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잘 나오니까 훨씬 더요. 오케이? very more, too more 안 된다고요. 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요.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 토익책 갖고 계시죠? 잘 찾아보시면 얘들은 아마 거의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것들이 안 적혀 있을 텐데 상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얘들도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시험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더 이런 느낌으로 비교급이 잘 나오니까 considerably 등등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하도 좀 자주 나와가지고 자,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컨시노섭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컨시노섭. 네. 자, 컨시노섭 기억하시고 상당히류의 부사들입니다. 얘들이 비교급 앞에 나올 수도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같은 문제. 요걸 혹시 답은 일단 A인데요. 요걸 틀리셨다면 정말 토익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토익 강의나 책에서 맨날 언급되는 건데 빈칸 뒤에 보시면 숫자 보이시죠? 숫자를 꾸미는 수치, 수식, 부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요. approximate는 대략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숫자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3가 왜 있는 거야? 파고 들어가면 3 people, 3 tables 어떤 명사의 개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숫자는 명사 꾸미는 수량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형용사 누가 꾸며요? 부사 꾸미니까 부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꾸미는 부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도 있고 몇 개만 적어볼까요? more than 또 잘 나오고요. 그리고 nearly 또 잘 나오고요. almost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at least, okay?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잘 나오는 것들.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시죠. 다시 more than 이상, nearly 거의, almost 거의, at least 적어도 얘는 대략입니다. 하나만 더요. roughly. roughly는 뭐 회화 공부하시게 되면 거칠게로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죠? 근데 토익에서는 대략으로 잘 나오니까 얘도 숫자 앞에서 수치, 수익, 부사로 기억하셔야 돼요. 토익은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토익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자리인데 이거부터 판단할게요.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보기를 봤더니 B, C, D는 일단 끝이 전사로 끝났죠. 기억하세요. 아무리 길어도 끝이 전사면 전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냥 전사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rather than 같은 경우는 than으로 끝났는데 than이 전사도 되고 접사도 되거든요. 얘는 전접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자리를 좀 봤더니 빈칸이 잘 앞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콤마가 뚫려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자리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하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도 문장, 절이 있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죠? 또 절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명사나 명사구를 추가하고 싶어요. 뭐만 있으면 되죠? 전치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얘를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똑같이 여기 접이 나오고 여기 전이 나오겠죠. 근데 빼고 났더니 여기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집어넣어? 콤마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잘 앞에 있고 콤마까지 가는데 주동목이야? 그러면 접속사 찾으시는 거고요. 콤마까지 가는데 명사나 명사고요. 전치사 판단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콤마까지 가는데 직원 핸드북이란 명사구밖에 없기 때문에 전처로 판단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공격과 4개 다 전사네. 그래서 해석이 필요했었고요. according to 뭐 따라서인데 기본적으로 기록이나 문서에 따라서기 때문에 핸드북에 따르면 모든 직원 멤버들은 고려될 겁니다. 뭐 5년 뭐 임금 5% 임금 인상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 기억하셔서 풀어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얘는 뭐 보다는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in case 뭐뭐인 경우에 대비해서 on behalf 뭐뭇을 대표해서 느낌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입니다. 6번은 이따가 보실 포인트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치사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인데 답은 일단 C가 맞고요. A, B, C를 봤더니 전사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열심히 적어놨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잘 기억하시고, 자, 앞에 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weeks라는 기간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사 그룹은 아닙니다. 그래서 A, D, B는 전치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about은 적어놨지만 관하여라는 전사도 있지만 들어보셨나요? 대략이라는 부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2주 후에라는 맥락으로 결정하시고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in 보이시죠? 그리고 2weeks입니다. 자, 그럼 엄밀히 따지면 in 플러스 기간이라고 할게요. in 플러스 기간입니다. 자, 일단 기간표는 보통 뭐 참고로 그냥 복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in은요, 전사 in은 너무 친숙하시잖아요. 근데 in 플러스 기간이 되면 보통 해석이 기간 후에가 됩니다. 얼마 후에, 얼마 만에가 돼요. 그래서 in 2weeks면 2주 후에고 in 3months면 3개월 후에가 돼요. 그러면 한국어로 해보셔도 후에면 후에 뭐뭐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와 짝꿍으로 잘 쓰이거든요. 그 포인트를 꼭 강조하고 싶었으니까 in 플러스 기간은 will가 잘 쓰냐, 또는 명령문과도 잘 씁니다. 명령문. 얼마 후에 뭐뭐 하세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명령문도 잘 쓰이니까 in 플러스 기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번부터 이제 접속사 문제가 좀 나열이 될 텐데, 접속사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막 구조 다 얘기하고 싶은데 우린 데뷔 특강이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문법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강을 꼭 참고해 주시던지 두남특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부터 체크할게요. 요거는 기본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접속사 개수 플러스는 동사의 개수입니다. 물어볼게요. 접수는 기본적으로 뭐랑 뭘 연결해? 문장과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이 2개면 동사가 2개니까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봤더니 어쨌거나 앞쪽에 is라는 동사가 있고요. 어쨌거나 빈칸 뒤에 are written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2개 맞죠. 접속사 그러시죠. 근데 보기를 봤더니 모두 다 접속이긴 해요. 근데 자리를 봤더니 is to ensure 보이시죠? to ensure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필요한 자리에 빈칸이 이끄는 절이 있는 거예요. 목적 자리에 품사 뭐 들어가요? 명사 들어가니까 얘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사인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절을 확실한 것이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있긴 합니다. what도 명사절이 되긴 해요. 자, 근데 요거 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의문사들이 있죠. 의문사. 소리 내볼게요. 갑니다.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의문사는 접속사를 기억하세요. 자, 파트 5에서는 물음표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의문사가 왜 나오나요? 다 관계사 같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따 또 볼 건데, 이 의문사들은 종류를 좀 나눌 수 있으면 한 50%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자, 소리 내볼게요. 요거부터 합니다. 갑니다. what, which, who. 자, what, which, who. 한 번 더. 자, what, which, who는 음은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가 명사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뒤에는 명사라가 빠진 불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what, which, who 뒤에 뭐라고요? 불완전절이에요.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주어 그리고 수동태 완전절이기 때문에 얘는 고민하지 말고 소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which, who는 접속사지만 뒤에 절을 갖고 올 때 불완전절을 갖고 온다. 꼭 기억하셔서 풀 때 활용하시고, 그러면 자, 그럼 이 문제도 있어요. 지금 보기를 봤더니 where 보이시죠? 풀기 전에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음인 부사입니다. 부사. 자, 소리 내게 갑니다. when, where, how, why. 자, when, where, how, why. 읽을 수 있죠? 자, when, where, how는 음은 부사라고 하는데, 물어볼게요.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죠. 그냥 기본적으로 완전절을 가지고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외친 2개 리드만 좀 기억하셔서 결정할 수 있고요. 지금은요, 빈칸 뒤를 봤더니 동사가 바로 나왔죠. are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이제는 고민도 하지 말고 소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잘 결정하시고. 자,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이렇게 주격관대로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답 중에 몇 개 좀 얘기해보면, whom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나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돼요. 요것도 좀 얘기하고 싶다. whoever. 자, ever 붙은 것들을 복합 관계, 이름 어려운데, 자, ever 붙은 것들은
오답으로 또 잘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기억하시면 시험 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ever로 끝난 복합관계에서 뭐 whoever, whatever, whichever, whenever 되게 많죠. 근데 특징은 선행사를 가질 수 없다. 선행사를 가질 수 없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절은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 꾸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ever 붙은 얘들은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내가 문제 풀다가 빈칸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ever는 소거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얘를 꾸미는 차례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소거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 포인트도 기억하세요. 자, 9번입니다. 접속사가 나열된 접속 문제 계속 나오는데 9번도 일단 콤마까지 가는데 주어 동사 문장이가 접사 필요합니다. 근데 A하고 B가 접사예요. 그죠? 근데 여기 적혀 있네요. 자, 소리 내겠습니다. 갈게요. And but or so yet. 자, and but or so yet은 등위 접사라고 하는데 이 특징은 빈칸이 잘 앞에 있으면 소거하시면 돼요. Part 5에서는 그래요. 쉬운 예로 and로 생각해보면 and 바로 시작하나? 아니잖아요. A and B잖아요. 그죠? 빈칸이 잘 앞에 있으면 등위는 고민도 하지 말고 소거하셔야 되고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접사인 얘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번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일단 얘는 얘도 마찬가지 봐봐. 앞에 동사 있지? 빈칸 뒤에도 동사 있지? 접속사가 필요해요. 지울게요. In fact, 사실은 들어보셨죠? 얘는 부사처럼 쓰이니까 콤마가 뒤에 찍혀 있어야 되고요. 자, such as 같은 경우는 보통 쓰임새가 뭐냐면 as로 끝났긴 했지만 얘는 거의 전치사예요. 얘는 언제 쓰이냐면 명사 뒤에서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할 때 잘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good teacher, such as 이루겸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 접사 필요하니까. 그래서 as if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접사입니다. 오케이? 답은 아니고 답은 얘가 답인데 so that은 단골이에요. 뜻은 뭐냐면 뭐뭐 할 수 있도록인데 얘를 왜 앞으로는 보자마자 찍어야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can. 기억하세요. 자, so that은 답으로 나올 때 거의 동사에 뭐가 붙냐면 can과 또는 could나 또는 may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소리 되겠습니다. can, could, may. 자, can, could, may 기억. can, could, may 공통된 뜻이 뭐죠? 뭐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so that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절하다이기 때문에 so that 절에는 can, could, may가 단서로 잘 나온다.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쓰인 거니까 꼭 활용하세요. 자, 11번입니다. 요거 아까 1번과 조금 비슷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 보기를 보시게 되면 아까 했던 대로 할게요. to 보이시죠? 전사고 일단 관계절이 있는데 who부터 여기까지 관계절로서 꾸미는 거고요. 얘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이 옆에 지금은 주어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be 빼고 다 명사 자리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해석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문법적인 문제니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보세요. 제가 이걸 관계절이라고 했죠. 관계절 들어보셨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후 바로 앞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만약에 전명구의 명사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명사가 또 있어. 그럼 이때는 저 관계절이 전명구의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는 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해석으로 내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해석해봤더니 who have not yet received 아직 안 받은 아직 받지 않은 빈칸이거든요. 매거진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걔가 뭐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받지 않은 잡지 구독자들이 요거기 때문에 사람 명사가 맞습니다. 의미상 결정하셔야 되고요. 수일치로 빨리 고르고 싶었지만 조동사라 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오케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고요. 어휘 한 개 좀 잡아드리면 자, have not yet pp죠. have not yet pp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는 표현인데 얘랑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have yet를 좀 기억하세요. have yet to 부정사가 되면 얘도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서 잘 나오고 중간에 yet을 집어넣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 문법책 잘 보시면 뭐 already는 긍정문에 yet은 부정문에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not이 있나요? 없지만 yet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예외 포인트로
아직 뭐뭐하지 않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짝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봐. have to가 뭐죠?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have to에 뭐뭐 해야 한대요. have는 가지다인데.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성이 있어서 앞으로 할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해석해 보면 할 걸 가지고 있으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yes를 집어넣으면 할 것을 아직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했던 소리 안 했던 소리예요. 안 했던 소리니까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have yet to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일단 empty lot이라는 비어있는 구역, 공간이 빈칸되었다. International Real Estate Developer Firm에 의해서, 그래서 인수되다, 습득되다, acquire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건데, 자, 혹시 뭐 YBM 인강이나 또는 저랑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수동태 PP 어휘 문제, 이거부터 할게요. 자, 토익 시험은 동사가 있으면 타동사와 자동사 중에 주로 타동사를 묻거든요. 그래서 타동사는 뭘 가지냐면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해석을 해보시면 주어보다 동사의 제일 중요한 작은 목적어예요. 근데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럼 목적어 어디로 가요? 주어로 가죠. 오케이? 동사가 어떻게 돼요? 동사가 be, pp가 되겠죠. 그럼 아까 이 짝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요 pp의 짝은 누구예요?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겠죠. 이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수동태 PP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짝지 말고 앞에 있는 주어랑 연결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물론 영단어는 짝이 중요한데 그 많은 단어의 짝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empty lot, 비어있는 구역이니까 습득 인수되다 B로 잘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인수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토익이니까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하고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acquire도 있고 이렇게 적어보면 얘도 있어요. purchase도 있습니다. purchase도 아이템 구매하다도 있지만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다 일 때 나올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뜬금없이 얘도 있습니다. buy도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다 일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거 있죠? merge입니다. merge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with랑 잘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토익에 잘 나오는 회사를 인수하다 뉘앙스 동사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얘도 전치사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시제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쪽의 동사 have listed 보이세요? 현재 완료입니다. 토익에서 아니 영어에서 너무 중요한 시제인데 대표 힌트는 뭐가 있나요? 들어보실 것 중에 since가 있죠. since가 이래로로서 현재로는 잘 나오는데 또 뭐가 있냐면 열심히 적어볼게. for, in, over, 그리고 the, last, past, 그리고 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for, in, over 중에 한 개를 쓰고 the last past 중에 한 개를 쓰고 기간 표현이 나와도 현재 완료의 중요한 힌트예요. since급으로 잘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해석해보면 뭐 지난 기간 동안 뭐뭐 해왔다기 때문에 현재랑 잘 나오거든요. 소리 내겠습니다. for in over. 对不对? for in over. the last past. 对不对? last past 기간입니다. 입에 좀 익혀두시면 시험장 가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고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한 개 빼먹었네. during도 이 자리 가능합니다. 오케이? during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잘 기억하세요. 자, 13번입니다. 요건 좀 그래요. 요거는 급하게 풀다 보면 아마 A로 하셨을 것 같은데 답은 일단 C가 맞고요. 혹시 한 문제 틀렸다면 이 문제 틀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하는데 in addition to는 어렸을 때 배우셨던 게다가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뭐뭐에 추가로 라고 기억하세요. 뭐뭐에 추가로 또는 뭐뭐에 더하여. 왜 그러냐면 이 to가 투부정사가 아니고 일반 전치사 to거든요. 그래서 뭐뭐에로 기억하셔. 에 일반 전치사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가 나오든지 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빈칸 뒤에 최근의 변경들이란 목적어 있기 때문에 동명사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in addition to 뭐뭐에 추가로.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즘 토익 시험에는요, 여러분 in addition to 잘 나오고 to 없이 요것만도 잘 나옵니다. in addition. 뜻은 똑같이 비슷한 뜻인데 그때는 그냥 부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콤마 찍고 문장이 나온 형태로 part 6에 종종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은 요거는 사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몇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정말 쉬운 문제고요. 아니면은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먼저 앞쪽에 동사가 보이시죠? 그리고 콤마가 있습니다. 그냥 앞이니까 동사 넣고 싶어. 이런 하신 분 계실 건데 기억하세요. 콤마 가지고 동사 두 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접속사 개수 플러스 뭐의 개수다? 동사의 개수라며. 네, 그래서 동사 안 되니까 지우셔야 되고 명사도 안 돼요. 명사 초이스도 뭐 의미상 되지도 않고 말이 안 됩니다. 소가셔야 돼요. 자, 초이스는 보통 가사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s가 붙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ing랑 pp가 남았습니다. 가볍게 갑니다. 자, 주동목 완전절이 있어요. 그럼 그 앞뒤에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제가 뭐 지금 특강이라 자세히 못하겠지만 또 저 자리에 부사 말고 많은 게 들어갑니다. 뭐 투부정사도 있고 부사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분사가 있습니다. ing나 pp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나고 ing냐 pp냐 고르는 거예요. 보기도 두 개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ing는 능동이라 목적어를 가지고 pp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네, 갑니다. 자, instead는 지금 대신이라는 부사기 때문에 잠깐 지워두시고요. 그 뒤에 to work가 있습니다. 그래서 choose는요, 명사를 선택하다 고르다도 있지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잘 가진 동사거든요. 소리 내겠습니다. choose to. 네. 자, choose to가 되면 뭐뭐 할 것을 선택하다로 목적으로 가십니다.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ing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 이때 얘들 해석은 하면서 또는 되면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뭐뭐 일하기로 선택하면서 okay? leads working time을 줄일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parses 갑니다. 자, parses는 일단 몇 가지 포인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단락이에요. 첫 단락은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첫 단락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추론해서라도 해석을 틀리더라도 해내셔야 뒤에 걸 풀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첫 단락을 안 읽히고 넘어가 버리면 뒤에 건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parses는 애매한 문제일수록 뒤로 가시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가시면 안 돼요. 읽고 또 읽게 되면 시간 다 뺏기고 답은 더 안 납니다. 오히려 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delayed clue라고 해서 지연된 단서가 뒤에 많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런 형태, 마침표와 콤마가 있는 형태가 또 많이 나거든요. 이때는 또 앞뒤를 연결한 연결어니까 연결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Part 6 시제 문제는 문맥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rt 5는요. 시제 문제라면 힌트가 있죠. Tomorrow, 미래 시제. Yesterday, 과거 시제. 근데 6는 그런 게 없어요. 문맥으로 나는 지금 치킨을 먹고 있다. 근데 치킨 배달이 너무 늦게 빈칸. A는 왔다. B는 올 것이다. 다음에 뭐죠? 왔다가 맞겠죠. 그죠? 먹고 있으니까. 배고프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건 소리 내게 합니다. the, these 대명사. the, these 대명사입니다. 오늘 특강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저기서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많이 따라하라고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적으면서 외우지 마시고 많이 따라하시면 그대로 외워질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는 언제 쓴 거냐면 파트 6에서는 앞에서 말한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car is면 앞에서 말하는 차는 이런 거예요. 그럼 앞에 차이가 없으면 the car라고 거의 안 씁니다. 그런 포인트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갑니다. article을 준비했습니다. 가볼게요. Hospital Lab Professionals Association이라는 협회가 hosted, 주최했대요. 뭐를? 연간 미팅을. 그 날짜에 그 호텔에서까지 나오고 1번이 바로 나왔네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과거 시입니다. 주최할 것이 아니고 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The purpose of 목적을 묻고 있고요. 빈칸의 목적은 교육하는 것이다. 멤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고르셔야 되는데 틀리셨다면 답을 D나 A로 하셨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답은 B가 답이고요. 자, 아까 얘기한 건데 빈칸 바로 앞에 더 보이세요? 더는 parses에서 뭐라고요? 주로 앞에서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앞에 연설 얘기 있나요? 앞에 훈련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미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벤트밖에 없어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소리 냅니다. the, these 대명사. the, these 대명사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나왔고 바로 2번이에요. 자, 아까 제가 팁에 빼먹었는데 parsis 문장삽 2번 제가 물어볼게요. 전체 줄거리가 중요할까요? 빈칸바로 앞뒤가 중요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전체 줄거리가 중요할 거였죠? 아닙니다. 바로 앞뒤가 중요합니다. 전체 줄거리만 보자면 4개 다 어딘가 우겨넣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답이 되는 것은 앞뒤 연결이 부드러워야죠. 그럼 앞뒤 내용이 비슷해야 됩니다. 앞에 무슨 얘기했죠? 그런 거 교육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했었고 답을 일단 D로 체크했는데 자 D는 포인트도 하나 있어요. also 보이시죠? also는 part 6에서만 거의 나오는데 기본 뜻이 또한입니다. 또한은 뭐죠? 앞의 내용의 추가 사항이에요. 그럼 앞의 내용과 비슷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비슷해야겠죠. 그죠? 앞에 목적이 뭐 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또한 그것은 기회입니다. 기회였습니다. 멤버들이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까지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목적으로 잘 어울리잖아요. 결정을 해주시고 문장 삽입은 바로 앞뒤 연결이 비슷하니 문제 풀다가 문장 삽입이 너무 안 풀려? 그때는 앞뒤 문장에 비슷한 단어가 많은 걸 골라도 답일 때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also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3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시제 문제예요. 자, feature는 뭐 퓨처링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별히 초대하다 또는 뭐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가 있는데 그 미팅이 손님 연설자를 초청했죠. 아까 처음부터 호스티드였잖아요. 문맥상 과거 맞기 때문에 과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자, 그래서 파트 6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파트 7은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6는 읽어야 되고 문법도 나오고 어휘도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뭐 the, this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문법 문제는요. 문법 문제는 거의 문장 안에서 해결하셔야죠. 아까 5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전사 보이시죠? 숫자 보이시죠? 숫자 꾸면 수치식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은 전사도 되는데 숫자 앞에 쓰게 되면 얼마 이상이에요. 아까 파트 5에서 수치 수식 부사 기억나세요? 그때 more than가 비슷한 뜻으로 숫자 앞에서 부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가 부사예요? 얘가 부사예요? 얘가 부사예요? 아닙니다. 전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수치식 부사로 결정을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했고요. 오늘 단기간에 좀 빨리 한 35분 정도에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길 바라고 일단 시험 전에 단어는 많이 열심히 외우시더라도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 전에 중요한 것은 문법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 위주로 잘 풀어봤고요. 6에서도 푸는 포인트 많이 불러뒀으니까 숙지하셔서 시험 꼭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람투기 권영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